단 8초 만에 성기가 다시 돌처럼 변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제 환자가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발기가 안 되던 60대 남성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그날 아침 그 견과류 몇 개 먹고 나서 진짜 놀랐습니다. 제가 다시 남자인 줄 알았어요. 과연 견과류 하나가 그런 일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발기부전으로 병원을 찾는 남성들 대부분이 한 번쯤은 약 말고 자연적인 방법이 없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 저는 조용히 웃으며 한 가지를 권하곤 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견과류 하나 알고 보면 자연계의 천연 비아그라라 불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 견과류나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종류를 어떤 시간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는 완전 다르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제대로 먹으면 혈류가 폭발하듯 몰려들고 단 몇 분 만에 딱딱하게 올라오는 반응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어쩌면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남자들의 실제 사례, 그 돌덩이 같은 엄청난 비밀의 진실을 이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시작하기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공유까지 해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2세 한의사 조은영입니다. 30년 넘게 중년 남성의 활력 저하, 발기 문제, 정력 회복을 중심으로 진료왔습니다. 한약도 많이 써봤고 침도 놔봤고 민간요법 수십 가지도 검증해봤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제 진료실에 오시는 50대, 60대 남성들이 대부분 같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아침에 전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내와 관계 중에 자꾸 흐물해져요. 예전에는 손만 잡아도 반응하던 몸이 지금은 아무 감각이 없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그 남자다움이 사라지는 순간 자신감과 자존감까지 무너지는 걸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다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약에만 의존하거나 정체불명의 한약을 인터넷에서 주문해 드시죠. 심지어 어떤 분은 발기가 되고 싶어서 매일 엽기적으로 생굴을 5접시씩 드시더군요. 하지만 결과는 처참하기만 합니다. 몸만 더 망가지고 위장은 깨지고 간 수치도 올라가고 성기 주변의 염증까지, 그렇게 남자도 잃고 건강도 잃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허풍이 아닙니다. 20년 이상 발기 문제만 파고든 여자 한의사고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약 없이도 견과류 하나로 반응을 되찾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견과류가 뭐냐고요? 잠깐만요. 아직 말씀드리기엔 이릅니다. 왜냐면 그 견과류의 힘을 200%로 끌어올릴 수 있는 비밀 습관까지 함께 알려드려야 하거든요. 하나만 알면 또 잘못 먹고 또 실망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당신도 속으로는 다시 남자이고 싶다는 갈망이 있다는 것 아닐까요? 저는 지금 그 시작점을 딱 짚어드리려 합니다. 무너졌던 발기력, 그 돌덩이 같은 성기 견과류 하나와 작은 습관만으로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부터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잘못 들으면 효과 없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먹어야 즉시 반응이 터지는지 지금부터 그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발기가 안 될 때 먹으면 8초 만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는 견과류는 바로 호두입니다. 어이없다고요. 그냥 마트에서 파는 흔한 그 호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흔하디흔한 호두 속에는 숨겨진 정력 회복의 열쇠가 있는데 바로 L-아르기닌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L-아르기닌은 혈관을 넓히는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 산화질소가 뭐냐면요, 바로 발기의 시작 버튼입니다.
성적인 자극을 받으면 뇌에서 산화질소가 방출되고 이게 성기 주변의 혈관을 확 이완시켜주면서 혈액이 급속도로 몰리게 되는 메커니즘, 바로 그 핵심입니다. 문제는 40대 중반 이후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몸이 이 산화질소를 스스로 잘 못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반응이 약해지고 시간이 걸리고 심지어 아예 안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호두는 이 부족해진 아르기닌을 천연의 방식으로 보충해 줍니다. 게다가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벽을 말랑하게 만들어 줍니다. 쉽게 말해 혈관 청소기와 혈류 가속기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견과류가 바로 호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진료실에서는 비아그라를 쓰지 않고도 호두요법으로 아침 발기를 되살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이제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 이게 승부를 가릅니다. 잘못 먹으면 그냥 살만 찌고 끝이에요. 하지만 제대로 먹으면 진짜 10초도 안 돼서 변화가 시작되는 몸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공복에 생호두 3알과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이 조합은 아르기닌의 흡수율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타이밍입니다. 공복에는 위장에 다른 방해물이 없기 때문에 아르기닌이 직접적으로 혈관 반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두 섭취는 반드시 하루 30분 걷기 운동과 함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걷기 운동은 하체 근육을 자극해서 성기 주변 혈류를 폭발적으로 올려주는 작용을 하거든요. 게다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칫솔을 낮추고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서 발기에 필요한 신경 반응을 더 민감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저녁 식사 30분 후 호두 2알과 심호흡 루틴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심호흡은 단순한 명상이 아닙니다. 숨을 4초 동안 깊게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방식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혈관을 이완시키고 성적 자극에 민감한 반응을 유도합니다. 이걸 잠자기 전 루틴으로 만들면 몸이 준비된 상태로 전환되면서 실제 관계 시 훨씬 빠르고 강한 반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진짜 효과가 있긴 한가요? 하고 의심하실 분도 있으시겠죠?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7세 김영훈 씨는 10년 가까이 발기력 문제로 고생하시다 저희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선생님, 전 그냥 남자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위에서 말한 호두 공복 걷기 루틴을 2주간 실천하시고 나서 아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깼는데 거기서 반응이 먼저 온 거예요. 너무 놀라서 말까지 더듬었어요. 지금 현재 김영훈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눈빛이 달라졌어요. 당신 뭐 했냐고 자꾸 물어요. 이게 바로 작은 견과류 하나가 불러온 인생 반전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호두만 드시면 안 됩니다. 주의사항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 지방간이나 고지혈증 있는 분들은 양 조절 필수. 두 번째, 견과류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절대 금지. 그리고 무엇보다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 후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호두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먹으면 약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그건 식품의 성분을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다음은 이 호두 요법으로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보는 실전 루틴을 완벽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흉내가 아닌 몸에 딱 맞는 방식으로요. 놓치지 마세요. 이건 정말 단단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이 정말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이걸 제대로 모르고 흉내만 내면 반응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몸이 느끼려면 타이밍과 순서가 정확해야 합니다. 우선 호두는 아침 공복에 먹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에 대충 몇 알 씹어 넘기고 왜 반응이 없지? 하고 실망하시는데 그건 기회의 창을 놓치신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물 한 잔 마신 뒤 생호두 3알을 천천히 씹어 드세요.
이때 위장이 비어 있어야 호두 속 아르기닌이 곧장 혈관 반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식사와 함께 먹으면 소화의 에너지가 분산돼서 성기, 혈류까지 도달하는 속도가 확 떨어지죠. 그리고 그 직후 몸을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린다고 반응이 오는 게 아닙니다. 호두는 불을 붙이는 성냥이고 걷기는 불을 키우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호두 드셨으면 30분 안에 무조건 걸으세요. 무릎이 괜찮으시다면 보폭을 약간 넓혀서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그렇게 하체 중심으로 혈액순환을 밀어 올려야 성기로 가는 혈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밤에도 호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처럼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배가 어느 정도 꺼진 시점에 호두 한2 알을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그 후엔 그냥 TV만 보지 마시고 딱 5분만 심호흡을 해보세요. 입으로 천천히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내쉬는 걸 반복합니다. 이 단순한 루틴이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밤 시간대 성적 반응 회복을 극대화해 줍니다. 실제로 이 루틴을 2주만 실천하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자연스럽게 아침 발기가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간혹 이런 질문도 받아요. 호두를 더 많이 먹으면 더 빨리 효과가 오나요? 답은 절대 아니오입니다. 이건 양보다 타이밍의 싸움입니다.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복통, 설사, 체중 증가까지 따라오고 특히 지방간이나 고지혈증이 있다면 무조건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아침엔 깨어나는 자극, 밤엔 회복하는 안정입니다. 이 2가지를 호두 하나로 완성시키는 루틴, 이걸 제대로 실천하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몸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아내가 먼저 알아챘어요. 이건 단순한 식품 섭취가 아니라 발기력 회복을 위한 정확한 설계이자 작전입니다. 호두 걷기, 심호흡 이 3가지가 매일 몸 안에서 남자다움을 다시 켜주는 회로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돌아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이미 다 지나간 일이지.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다시 웃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남자다워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딱 호두 3알과 30분 걷기 그 작은 습관 하나였습니다. 몸은 아주 솔직합니다. 작은 변화를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 반응이 자존감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심지어 삶 전체의 표정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나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바꿔보겠다는 결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호두를 준비하시고 내일 아침부터 그 30분을 자신에게 선물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그 클릭 하나가 당신의 2번째 전성기를 여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저는 언제나 당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빛 노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데이트 신청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거절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가끔씩 거절을 당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을 잃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파트 1 데이트 신청 전 계획 세우기. 1. 상대방이 이미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세요. 상대방의 교제 여부를 미리 확인하면 엄청난 당혹감을 겪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교제 중이라면 데이트 신청을 하지 마세요.
애인이 있는 사람에게 데이트 신청을 할 경우 거절을 당할 것이 뻔할 뿐 아니라 이는 상대방의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부적절하고 부당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A. 자신감을 가지면서 동시에 거절을 당할 경우를 대비하세요. 상대방이 거절을 하면 어떻게 행동할지 또는 어떤 말을 할지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특히 친구에게 데이트 신청을 할 때는 이러한 대비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절을 당할 경우 우정에 금이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리 대비를 해놓으면 실제로 거절을 당할 경우 상대방 앞에서 패배자처럼 보이지 않는데 도움이 됩니다. 거절을 당할 경우를 대비하더라도 여전히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오히려 거절을 당해도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보세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파악하면 데이트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음악을 좋아할 경우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를 알아본 후 콘서트에 초대를 하세요. 만약 영화를 좋아한다면 영화관에 같이 가자고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좋아하는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데이트를 신청해 보세요. 4. 상대방에게 어떻게 데이트 신청을 할 건지 결정하세요. 직접 만나서 데이트를 신청하는 것이 너무 쑥스럽다면 문자, 페이스북 메시지, 이메일 등을 고려해 보세요. 직접 만나서 데이트를 신청하는 것이 너무 겁날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문자로 물어보면 거절을 당했을 경우 적어도 상대방에게 본인의 실망감을 숨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처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화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조바심을 갖지 마세요. 직접 만나서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승낙을 하면 아주 로맨틱하고 뜻깊은 경험이 될 겁니다. 파트 2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데이트 신청하기. 1.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평범한 주제로 대화를 시작할 경우 이어서 데이트 신청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지고 긴장감은 보다 덜 느껴질 겁니다. 안녕, 잘 지내? 같은 친근한 문자를 보내세요. 직접 만나서 물어볼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안녕이라고 인사하세요. 상대방에게 관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웃음을 짓고 시선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곧바로 데이트 신청을 하는 것 대신에 우선 상대방에게 내일, 이번 주말 등 가까운 미래에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물어보세요. 상대방의 계획을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데이트 신청을 할 수 있고 대화의 흐름이 보다 자연스러워집니다. A. 상대방이 데이트 신청에 승낙할 경우 어디에 가고 싶은지 물어보세요.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관심을 가질 만한 활동을 같이 하자고 제안해 보세요. 만약 아이디어가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면 아래에 소개하는 아이디어 몇 가지를 고려해 보세요. 커피나 술 한 잔 마시러 가자고 물어보세요. 점심 또는 저녁을 같이 먹자고 물어보세요. 일반적인 파티 또는 댄스 파티에 같이 가자고 물어보세요. 아이스크림 또는 프로즌 요거트를 먹으러 가자고 물어보세요. 3. 거절을 해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자주 만나게 될 가까운 친구에게 데이트 신청을 할 경우 향후에 서로 어색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을 언급하는 것이 특히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점은 상대방에게 본인의 자신감뿐 아니라 데이트 신청 거절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함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트 3 얼마 전에 처음 만난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데이트 신청하기. 1. 상대방과 시선을 맞추고 웃으세요. 시선을 맞추고 웃을 경우 상대방에게 관심을 나타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도 비슷한 제스처를 통해서 당신에게 관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다른 곳을 보거나 혹은 똑같이 웃지 않는다면 아마도 당신에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제스처를 화답하는 것이 너무 쑥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으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A. 만약에 아직 서로 모르는 사이라면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자신을 소개하세요. 속으로는 떨려도 자신감 있게 행동하세요. 첫인상은 매우 중요하며 자신감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아주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3. 평범한 대화를 나누세요. 상대방을 칭찬하거나 현재 둘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질문을 하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한 주제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아래에 소개하는 대화 주제들을 고려해 보세요. 상대방에게 몇 시인지 물어보세요. 상대방에게 어디 출신인지 물어보세요. 상대방이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상대방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칭찬을 하세요.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음악 또는 자신의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4. 데이트 신청을 하세요. 대화가 시작되면 상대방에게 관심을 나타내고 상대방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다는 말을 전해주세요. 커피를 같이 마시거나 점심 또는 저녁을 같이 먹는 등의 데이트를 제안해 보세요. 상대방과 죽이 아주 잘 맞는 사이가 아닐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서로 부담감을 적게 느끼면서 간단한 데이트를 즐기면 됩니다. 첫 데이트를 할 때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가자고 묻지 마세요. 영화를 같이 볼 때는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5. 상대방이 거절을 할 경우 능숙하게 대처하세요. 상대방이 데이트 신청을 거절하면 웃으면서 그래도 물어보길 잘한 것 같아. 아무튼 만나서 반가워. 같은 말을 하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상대방이 한번 거절을 하면 더 이상 묻지 말고 귀찮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상대방에게 데이트를 하자고 계속 설득하려는 시도를 하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물어보면 당신이 너무 간절한 것처럼 보이며 상대방은 불편한 기분을 느끼게 될 겁니다.